안녕하세요. 핀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인데요. 1945년에 발표된 소비에트 비판호화가 오늘날까지 왜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읽어보니 이 책은 저에게 3가지 커다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동물농장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몸짓이 크고 난폭한 돼지 나폴레옹, 지혜롭고 생각이 깊은 돼지 스노우볼, 언변이 뛰어나고 영악해 나폴레옹의 혀 노릇을 하는 돼지 스컬러, 힘이 세고 부지런한 말 복서, 의심이 많지만 소심한 암말 클로버,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녔지만 침묵만 하는 당나귀 벤자민. 그 밖에도 어릴 때부터 나폴레옹에 의해 몰래 길들여진 9마리의 개, 생각 없이 무조건 순종적인 무식한 양떼들. 이야기의 시작은 동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나이 많은 수태지 메이저가 밤늦게 동물들을 모아 연설을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 메이저는 이제 늙고 힘이 없어요. 저희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들었다는 노래를 들려줍니다. 잉글랜드의 짐승들. 모두 다 그렇게 합창을 하고 메이저는 3회로 숨을 거둡니다. 메이저의 유지를 이은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은 힘을 합쳐 동물주의라는 사상체계로 발전시킵니다. 헛간에서 비밀 야간 회합을 하고 그 원리를 동물들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잉글랜드의 짐승들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끝냈습니다. 그런데 반란은 어이없게 실현되죠. 바로 농장주 존스가 동물들에게 사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짜여진 각본은 아니었지만 반란을 했고 결국 술주정뱅이 존스는 혼비백산에서 쥐랭냥을 치죠. 이후 동물들은 장원농장을 동물농장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들은 헌법과 같은 동물 7계명을 만듭니다. 명석한 스노우볼은 동물들을 모아 여러가지 조직위원회도 만들고 글도 가리킵니다. 물론 돼지들은 읽고 쓰기를 완벽하게 했지만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나귀 벤자민은 돼지 못지않게 잘 읽고 통찰력도 깊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클로버는 알파벳까지는 배웠으나 단어들을 조합할 수 없었고, 복서는 D까지 배운 것에 만족을 했고, 몰리는 자기 이름 6글자 외에는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동물들은 배우면 까먹고 배우면 까먹고 결국 스노우볼은 7개의 교훈을 한 줄로 요약해 선언합니다.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 나폴레옹은 머리 큰 무식한 동물들을 가리키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암캐 2마리가 강아지 9마리를 낳자 몰래 데려가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별도로 몰래 교육을 시킵니다. 비둘기들은 전 영국을 날아다니며 잉글랜드의 짐승들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다른 농장의 짐승들도 이 노래를 모두 따라 부르죠. 위기를 느낀 농장주들은 쫓겨난 존스를 중심으로 연합을 만들어 동물농장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스노우볼과 힘이 센 복서가 앞장서 외양간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죠.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은 또 대립을 하게 되죠. 스노우볼은 풍차를 건설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기계를 돌려 주 3일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나폴레옹은 매일매일 씨를 뿌려 수확해서 식량을 배불리 먹자고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스노우볼에 기울게 되죠. 위기를 느낀 나폴레옹은 몰래 키워온 개를 풀어 스노우볼을 죽이려고 합니다. 문 밖으로 달아난 스노우볼은 그날 이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죠. 나폴레옹은 갑자기 풍차를 건설하자고 말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의아했죠. 그때 스컬러가 나섭니다. 이 계획이 원래 나폴레옹 계획이었는데 스노우볼이 훔쳐갔어. 하지만 나폴레옹은 스노우볼을 제거하기 위해 작전상 반대한 척을 했었지.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돼지들이 침대에서 잔다는 소문이었죠. 클로버는 그를 잘 몰라도 동물 7계명에서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잘 아는 염소 뮤니엘과 함께 헛간벽으로 가 읽어달라고 하죠. 어떤 동물도 시트를 깔고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모두가 풍차에 매진하던 어느 날 강풍이 불어 그만 풍차가 무너지고 맙니다. 동물들은 망연자실하죠. 이때 나폴레옹은 무너진 풍차에 코를 박고 스노우볼의 짓이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은 의아해하죠. 이때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모든 동물들에게 존경받는 복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겠어.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 자신을 30분 더 일찍 깨워달라고 수탉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후 나폴레옹은 자신에게 의심을 품거나 불만을 품은 동물들을 개로 위협하여 스노우볼과 내통한다고 뒤집어 씌워 모두 물어뜯어 죽입니다. 동물 농장에는 피비린내가 나죠. 클로버는 또 궁금했습니다. 너무 이상해. 옛날 동물 7계명에는 다른 동물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뮤리엘과 헛간으로 가죠. 헛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언덕에 서서 슬퍼진 클로버는 우리가 꿈꾼 세상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란 생각을 하며 구슬프게 잉글랜드 짐승들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스컬러가 나타나 그 노래는 금지곡이니 부르지 말고 평화로운 시대가 왔으니 혁명가가 아닌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죠. 어느 날인가는 위스키 박스가 돼지들이 머물고 있는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물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헛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죠. 동물들이 가보니 페인트통을 들고 있는 스컬러가 보입니다. 채 마르지도 않은 글씨가 보이죠. 어떤 동물도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드디어 풍차가 완성되고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나폴레옹은 분노의 고함을 칩니다. 소식은 들불처럼 순식간에 농장으로 퍼져나가죠. 프레드릭이 목재를 가져가고 위조 지폐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다시 인간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결국 승리를 했지만 폭스우드는 풍차에 화약을 설치해 터뜨리죠. 무너진 풍차를 보고 동물들은 슬픔 침묵에 잠깁니다. 멍하게 앉아있죠. 그때 스컬러가 만족한 웃음을 띠며 나타납니다. 우리 적들을 이 동물농장에서 몰아내지 않았소. 우린 또 다른 풍차를 세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인 거죠. 이때 복서가 또 나서죠. 내가 아는 한 해결책은 보다 열심히 일하는 거야. 지금부터 나는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날 거야. 복서의 꿈은 은퇴하기 전에 풍차가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후손들이 모두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복서는 쓰러지게 됩니다. 스컬러의 말에 따라서 복서를 인간 수의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죠. 차에 태워 보내는데 그때 침묵만 하던 벤자민이 마구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보들아, 저 글씨가 안 보여? 지금 복서는 도축업자에게 끌려가는 거야. 풍차는 완성되었고 예전보다 풍족해졌지만
돼지와 개들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더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동물들은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영국 땅 전체를 통틀어 동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은 동물농장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동물들이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돼지가 두 발로 걷는 거예요. 그 뒤로 스컬러가 두 발로 걷고 나폴레옹도 두 발로 걷고 말이죠. 그때 양떼들은 일제히 우렁차게 외쳐댑니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헛간벽에는 7개명은 온데간데 없고 단 하나의 계명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어느 날 시끄러운 소리에 동물들은 나폴레옹 집 창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서는 술을 마시며 포커 게임을 하는 6명의 인간과 6명의 돼지가 보이죠.